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재명 정책 관련주 정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미리미리 좀 움직였던 그런 관련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좀 추가적으로 뉴스가 몇 개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호남의 10조 원 규모 AI 시범도시 공약 추진 검토, 그리고 이제 창투사 관련주들이 지금 시간에 좀 상한가 만든 것도 있는데, 그것도 오늘 장중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주 업데이트.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해가지고 뭐 리서치 기간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리서치 기간 뭐 한 10개 갖다 놓으면은 그 중에서 8, 9, 뭐 사실상 거의 10개 다죠. 해가지고 지지율 자체는 투표는 뭐 가봐야 안다지만 일단은 지지율 수치상으로는 그냥 뭐 다른 후보들이랑 좀 해볼 만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엄청 1위와 2위 격차가 커요. 엄청 크죠. 해가지고 그 가운데 갭이 큽니다. 그래서 지지율 관련해서 종목들 좀 정리하는 내용이고, 뭐 뒤에 업데이트 같은 거는 계속 하면서 필요해요. 사실상 업데이트가 좀 될 때마다 조금씩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정책주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일단 호남의 10조 원 규모 AI 시범도시 공약 추진 검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내부 내용이 좀 정리를 하면 이 정도입니다. 광주 AI 시범도시 조성을 공약 중 하나로 검토 중이고, GPU 등 AI 반도체 10만 장 이상을 좀 보유한 광주 AI 컴퓨터 센터 설립을 좀 추진할 수도 있다. 추진한다. 그래서 이 금액이 총 10조 원 규모, 그리고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플러스 양자 휴머노이드 테크 산업 기반도 구축, 그 다음에 광주, 대구, 군산 에너지 고속도로도 추진. 이 에너지 고속도로는 작년 2024년 이제 당대표 할 때도 좀 나왔던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창투사 관련 주들 시간에 좀 좋은 게 장중에 이제 붙었던 뉴스인데,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경제 성장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관련주를 좀 쓱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기본소득은 이번에도 대선 관련해서 메인 공약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이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필을 했고, 오늘 이제 이재명 전 당대표 그냥 해가지고 이재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당대표 전 당대표 계속 붙이니까 혀가 꼬여서 그 지역화폐랑 기본소득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미 오늘 출사표 던진 영상 이제 보신 분들은 있을 텐데, 거기서도 기본소득이 조금 앞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전부터 저번 대선 2022년 그때 대선 당시에도 메인 공약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지역화폐, 그리고 뭐 지역 상품권 등등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자, 좀 지방 이런 것들을 좀 살리자, 이게 이제 메인 공약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소득 지역화폐 관련주로는 지금 시장에서 이미 좀 많이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업성으로 제일 엮이는 건 이제 코나이기는 한데, 그 다음에 최근에는 유라클이 상승률은 가장 돋보였죠. 상한가 3번에다가 오늘 5일선에서 일단은 또 한번 툭 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역화폐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 개연 이런 것들, 세종시 이전이랑 개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여당 야당 해가지고 뭐 국힘 민주 둘 다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제 세종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민주 측에서 당 이제 정책 같은 걸로도 뉴스가 언급이 몇 번 나왔었고,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서 좀 대장주로 뉴스를 엮은 거는 계룡건설이죠. 얘가 이제 뉴스는 좀 멋있게 키워드를 딱 하고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해서 얘가 뭐 가장 수혜다 라는 뉴스를 통해 가지고, 자 여기 있네요. 세종시 수도 이전 본격 재추진 소식에 이제 좀 상승 해가지고 가장 뭐 정책 직수혜다 이런 뉴스와 함께 좀 힘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눈이 가는 게, 한동안 대금이 안 붙었었는데 지금 뒤에서 좀 많이 붙었죠. 이런 거는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눌림을 줄지 여기서 뭐 더 슈팅을 줄지 모르나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이제 뭐 개헌, 뭐 임기 단축이라던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붙으면은 유라테크, 대주산업, 프롬파스트, 한라 IMS는 이렇게 세종시 이전 쪽으로 좀 엮이긴 했는데, 얘는 제일 밑에 두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얘는 매매하기 좀 그렇고, 유라테크랑 대주산업 이런 애들이 그나마 대금이 뭐 1000억, 2000억 이 정도로 좀 붙다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애들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공지능 AI 강국위원회. 요게 있었고, 시장에서, 크라우드웍스부터 해가지고 위세 하이텍, 그 다음에 솔트룩스, 여기서 실제로 좀 AI 우리가, AI 관련주 해가지고 기억나는 것들은 솔트룩스, 이스트소프트, 마음 AI, 요런 종목들인데, 여기가 일단은 이번에는 크라우드웍스랑 위세 하이텍, 얘네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가벼웠었죠. 그래서 막 점상 사가를 지금 얘가 지금 5,000원짜리였는데 5일 만에 15,000원이 돼 있어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이 종목과 이제 위세 하이텍, 여기는 뭐 또 다른 인맥으로 좀 엮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 뭐 사업성은 솔트룩스, 이스트 소프트, 마음 AI이지 않나 싶은데, 여기는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국위원회 이런 부분은 AI는 결국 이번에 키워드를 준 거는 이제 이재명 위원 이렇게 해서 장으로 하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추경 키워드도 있을 거고, 나중에 이제 국힘 측 그쪽도 뭐 경선해가지고 뭐 좀 대표 대선 이제 후보들 좀 추려지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AI 정책은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즉 둘 다 엮일 겁니다. 국힘, 민주 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엮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쪽도 일단 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겠죠. AI, 로봇 이런 거는 시대를 좀 관통하는 지금 재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도 여기저기 엮일 수 있고, 다음 주에는 일단은 AI 쪽 추경 그쪽에 이제 10조 원 규모였는데 아마 조금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공주택, 뭐 그 다음에 이제 대북주 이런 것들은 좀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대북주는 나중에 트럼프 키워드도 같이 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관세 이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3개월 턴은 벌어놨는데, 그 안에서 이제 좀 마무리되고 하면은 그 뒤에 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생각해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뭐 대북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뉴스 있었던 거, 요 키워드에 대해서는 일단은 AI 시범도시, 이쪽 GPU 등 그래픽카드 키워드는 보통은 JC연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엮이는 하는데, 얘는 드론이랑 같이 엮여요. 드론, 그래픽카드, 유통사 이런 것들이어서 혹시나 나중에 엮어주나. 그리고 나머지 AI 반도체는 뭐 워낙 많다 보니까, 뭐 DSC 인베스트가 오늘 창투사도 창투사인데 얘가 그 퓨리오사 키워드 메타에서 이제 인수 안 한다, 메타였었죠. 그래서 뭐 그런 매각 안 한다 그런 뉴스 이후에 좀 재료 소멸로 밀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잘 버티더니 뭐 어떻게든 끌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그런 뭐 AI 반도체 키워드도 좀 엮이지 않나 싶고, 그거 외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 키워드도 자연스럽게 컴퓨팅 센터, 데이터 센터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일단 창투사 쪽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경제 성장 해가지고 오늘 처음에 대장은 대성창투였어요. 장중에 대장은 대성창투였는데, 이 종목은 이준석 관련주로도 좀 엮이죠. 그래서 꾸역꾸역 좀 올라왔고, 오늘 이제 장중에는 린드먼 아시아가 밑에서 한번 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린드먼 아시아는 솔직히 좀 뭐 좀 시장에서 탄력은 엄청 좋은데, 얘가 막 대금을 막 붙이면서 주도주 느낌을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책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랑 DSC 인베는 구간이 조금 묘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구간을 꾸역꾸역하고 밟고 넘어선 거거든요. 얘는 혹시나 뒤에 뭐 뉴스 붙이면서 또 신고가 트라이 하는지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차트가 최근에 어떤 종목이랑 좀 비슷하기는 하거든요. 뭐 동양철강이라던가 뭐 그런 케이스랑 좀 비슷한 걸로 보여서 일단은 좀 흐름 자체는 꽤 괜찮고, 오늘 시간에서는 TS 인베스트먼트 이거 외에도 뭐 벤처 투자 관련 기업들은 정말 많기는 한데, 일단은 중소기업 창투사 키워드 이렇게 붙었을 때는 얘네들이 움직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이제 한번 탁 튄 거는 잘산이즘 핵심 공약 해가지고 에너지 고속도로 요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전 2024년에도 있던 내용인데, 결국 에너지 고속도로가 무슨 내용이냐 봤을 때 지역들 있잖아요. 해가지고 지방 관련해가지고 그쪽에서 에너지 산업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그게 이제 그 에너지 죄송합니다. 혀가 좀 꼬이네요. 송배전이죠. 해가지고 옮기겠다라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방 지역에 에너지 생산 시설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 고속도로 이렇게 송배전 연결을 해서 하면은 그런 지방도 좀 살아나지 않겠냐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즉 지방을 살리자라는 부분이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에너지 고속도로 송배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방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지방 지역들 막 이렇게 있으면은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방 지역들에서 이제 옮기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선이 필요하겠죠. 전선. 그리고 전선부터 애초에 에너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재명 전 당대표의 이제 전략 이전에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민주 측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연 친화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뭐 이제 지방, 뭐 태양광이랑 뭐 풍력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고 거기서 발전을 해서 고속 전력망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이동시키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세명전기가 키워드를 좀 붙이기는 했었어요. 장중에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서 HVDC 고압 직류 송전에 대해서 세명전기는 이 키워드를 예전부터 좀 잘 썼습니다. 이때도 그렇고 여기서 HVDC 저 키워드를 한 4-5번 정도는 본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이거 상한가 날도 아마 요거였죠. 해가지고 HVDC 키워드 이게 뭐 좀 딱 이름만 보더라도 그만큼 필요한 기술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키워드로 갖다가 이제 세명전기는 붙였다 하면은 일단 좀 힘을 주는 모습이 있고 그거 외에 나머지 전력망 관련주들 우리가 전력망들은 데이터 센터에도 좀 어차피 엮이고 시대적인 흐름 이런 변압 전선 결국에는 좀 잘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거기다 현대인력 같은 경우에는 변압 쪽 지금 미국에서 좀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나오려고 하는 건지 해가지고 오늘도 일단은 좀 세게 돌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미국에다 뭐 선제적 투자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변압이랑 전선 관련주들 특히 거기서는 그런 송배전 관련 기업들 세명전기랑 대원전선 재룡산업 변압도 있는데 끼 좋은 애들은 보통 얘네들이에요. 시총 좀 가벼워서 세력주 테마주성으로 갖다 탁 튀는 애들 그리고서 스마트 그리드 키워드도 자연스럽게 이제 뭐 좀 전력 새는 거에 대해서 뭐 잡고 그런 키워드는 언제든 전력 키워드랑 같이 엮이긴 하는데 여기는 사실 종목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진짜 옴니 시스템도 오랫동안 봤거든요. 거의 근 몇 년 계속 봤어요. 뭐 최근 말고서 얘는 막 2017년, 16년 이때도 막 움직이면서 스마트 그리드라는 키워드가 처음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딱 그거였습니다. 7월달 해가지고 뭐 여름 있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전력 막 순간적으로 좀 많이 쓴다 싶으면 블랙아웃 온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 스마트 그리드 키워드 부각시켜가지고 좀 시즌 관련주로 갖다 좀 부각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스마트 그리드로 옴니 시스템, PNC테크, 뭐 누리플렉스 근데 종목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업종 셋 다 지금 역배열이죠. 역배열 해가지고 좀 길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좀 탄탄해 보이는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ESS 요거는 전력 가는데 바늘 가는데 이제 실 따라가듯이 전력 저장 체계 해가지고 당연히 또 같이 붙일 수 있는 부분인데 한중 NCS 얘랑 이제 YM텍 그리드 위즈 오늘 그리드 위즈가 아마 요것 때문에 좀 상을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가지고 뉴스를 따로 붙이진 않았는데 일단은 송배전 요 ESS 관련주 그리고 서진 여기서 실제로 사업성으로 엮이는 건 한중 NCS랑 서진 시스템이기는 해요. 서진 시스템은 예전에 5G 키워드 엮었었던 종목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민주당 정책으로도 결국 엮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흐름 대신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랑 생각해둬야 되는 게 신재생이 오른다면은 원전주들은 좀 힘들어해요. 실제로 사업을 국가에서는 한쪽에다 이제 몰아줘야 되는데 둘이 공존하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좀 조율을 잘해가지고 원전도 뭐 사업 잘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도 살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특성상 뭐 이제 국힘 그 다음에 민주 이렇게 해서 각 당에서 내세우는 정책이 좀 많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부분이 이 에너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죠. 그래서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는 원전 이쪽에다 좀 힘을 많이 푸시를 했었고 그래서 요번 그 대선 관련주로도 두산에너빌리티 22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요번에도 좀 힘을 줬었죠.
이거 말고서도 뭐 우진엔텍이라던가 뭐 대선 관련주로 움직인 종목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거의 다 좀 많이 밀려 있어요. 자연스럽게 정권이 이번 전 대통령 정권 같은 경우에 국힘이었잖아요. 국힘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은 조금은 뒤로 뒷전이었던, 그래서 원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 이쪽 신재생은 그만큼 좀 밑에 깔려 있기는 합니다. 종목들을 보면은 다 밑자리죠. 해가지고 그 전까지 막 슈팅 만들고 해서 시세를 줬지만 그 이후에는 줄줄줄 좀 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2022년이 대선이었는데 보시면은 막 19년, 20년, 21년 이럴 때 이제 좀 상승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관련해서 태양광은 SDN, 대명에너지는 태양광이랑 풍력이랑 둘 다 엮어요. 사업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둘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얘는 이제 좀 수급주고, 그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 유니슨이 보통 대장을 합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좀 수주 따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CS 베어링, CS 윈드 기업, 그 다음에 금양 그린 파워, SK 이터닉스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남부 유벨트 이런 게 이제 새만금까지 연결된다 해가지고 새만금 하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모엔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모엔즈가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고, 여기다 이제 조금 더 열어서 보면은 양자랑 휴머노이드 테크 산업 기반도 구축 이런 것도 이제 다음 뭐 대선 쪽으로 넘어가면은 정책 관련해서 엮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엑스게이트, KCS, 한국 첨단 소재,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종목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넷 얘도 좀 끼는 좋기는 한데 양자가 톡톡 튀는 애들이 워낙 많습니다. 여기다가 ICTK 최근에 이제 움직임은 좀 계속 꾸역꾸역 신규 상장 이후에 올라가는 종목인데 요렇게 좀 있겠죠. 양자가 해가지고 양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종목은 정말 많아요. 종목은 정말 많은데 오늘 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정부 단위에서 뭐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뉴스를 붙였었죠. 정부 단위에서 이제 K 휴머노이드 연합 직접 참여 데이터 장비 공급 이런 내용과 함께,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하이젠, 여기는 뭐 끼 좋은 애들은 좀 많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로봇은 사실 이쪽이 아니더라도 개별 재료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내 한번 좀 지켜볼 수 있는 애들이지 않나. RS 오토메이션도 자리 구간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좀 반등을 좀 잘 만들고 있고. 자, 그래서 일단은 정책 관련해서 이재명 정책 관련주는 요 정도로 좀 가볍게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내용이 또 추가되면은 대선, 뭐 경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들이 조금 더 좁혀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또 업데이트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가볍게 여야 둘 다 엮일 수 있는, 근데 뭐 사실상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조금 더 부각이 됐던 내용이기는 해요.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여야는 없지만 이전 기준으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 지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거든요. 막 20명 가깝나? 엄청 많아요. 막 진짜 막 별의별 분들이 다 나와요. 그만큼 이제 기다렸다라는 느낌을 하다 막 별의별 분들이 다 나오고, 야당 같은 경우 이제 민주 측도 뭐 이재명 전 당대표가 지지율이 압도적이긴 한데 그 밑에서 막 김동연 뭐 등등 해가지고 계속 대선 출마 키워드는 있기는 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저출산, 그다음 오늘 이제 탄소 포집, 요거는 탄소 포집은 지금 우리나라 뭐 여야 공통 핵심 정책 이것도 있는데 탄소 포집은 엮으려면 다 엮을 수 있거든요. 알래스카 키워드도 엮고 뭐 트럼프 뭐 미국 이런 쪽도 엮을 수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조금 셌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이랑 일자리 이런 거는 뭐 둘 다 언제든 또 언급이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정책은 일단 크게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 영상 보시면은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왜 국힘 측 정책은 정리 안 해주냐 라고 하실 분이 있는데, 국힘은 지금 정책보다는 아직까지는 그 정책주가 결국 메인으로 시장에서 힘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당 좀 지지율 높은 후보의 언급이 중요해요. 지지율이 막 0.1%인 사람이 저기 뭐 순위를 세웠을 때 저기 막 한 15등이야. 뭐 한 10명 있는데 1, 2, 3 해가지고 막 저기 이렇게 해서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와, 저는 AI에다 올인을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의미 없어요. 근데 1위, 2위인 사람이 저는 AI에 조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AI에 신경을 쓴다고?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상승을 하거든요. 테마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국힘 측은 아직 좀 후보에 대해서 아직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경선을 통해서 뭐 이제 4명, 2명 뭐 이런 식으로 갈리기 좀 이렇게 갈리면서 점점 줄어들고 나올 텐데, 그쪽은 아직 그 인맥주 관련해가지고 경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주는 인맥주도 인맥주 눌림대로 계속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정책주는 사실상 여야 둘 다 엮이는 것들은 좀 더 편할 수는 있죠. 둘 다 언제든 양측에서 언급을 한다. 아, 그러면 누가 되든 얻어 걸리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거랑 이제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지율은 제일 높기 때문에 이쪽 정책주는 계속 업데이트 쫓아다니면서 사람 언급하는 거 하나하나가 재료가 돼요. 어제 트럼프 발언 하나로 미국 지수가 돌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명 전 당대표가 언급하면은 그게 시장에서는 테마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영상 간단하게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